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받으셨죠? 네,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서 외워야 될 것들. 프린트, 보충 자료. 네. 안 받으셨어요? 네, 받으세요. 오늘 9페이지 26번부터 할 차례죠. 대리와 관련된 것들. 지난주에 이제 5문제 나오는 파트. 법률행위 목적과 관련된 것들,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하고 의사표시 관련된 것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것들을 지난주에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 봤습니다. 기출 지문을 확인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문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 그랬어요. 민법은 알고 있는 내용과 기출 지문이 다르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고 민법을 많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아주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나보다 많이 알아. 점수는 나보다 낮아. 항상.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못 풀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출 지문 확인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출됐던 지문들을 교과서에서 찾으면 거의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 다 찾아내요. 근데 민법은 못 찾아요. 그래서 기출 지문에 다른 과목보다도 훨씬 더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 그래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 지문을 읽다가 이렇게 좀 낯설고 좀 표현이 이렇게 안 와닿는 것들이 좀 많은데 안 와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외우면 돼요. 자꾸 이렇게 비 맞은 스님처럼 중얼중얼 하다 보면 외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에 그렇게 목적과 의사표시 봤고요.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 중에서 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겠습니다. 3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대리 부분에서 한 3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 묻지 마세요. 대리 전체에서 나와요. 전체에서 나와요. 딱 그 문제의 틀을 보면 딱 3덩어리입니다. 하나가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권이 있고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 2개. 상대방과 본인 사이 법률 효과 귀속.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2개가 중요하고요. 대리권 중에서는 대리권의 범위하고요.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에 소멸 사유, 암기해야 되는 것들. 여기에서 지문들이 이제 집중해서 나오게 되고요. 대리행위는 좀 많이 어려워요. 대리행위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 방식과 관련된 현명 있죠. 현명. 그리고 대리행위 마지막에 능력이란 게 하나. 물론 여기 대리 하자도 있고요. 116조. 능력 117조가 있는데 대리행위만 따로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면 대리행위의 방식인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여기에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만 갖고 지문을 구성하기엔 좀 양이 적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복대리는 단독 문제로 나온다 그랬고요. 반드시 맞아야 된다 그랬고요.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하고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하고 표현대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나오는 게 맨날 추인, 상대방 최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135조에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책임이 계약 이행 책임하고 손해배상 책임인데 선택을 누가 하죠 이거? 상대방 선택.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맨날 나오는 게 요거예요. 상대방 선택. 표현대리는 일단 3가지 유형인데 표현대리 와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표현대리 효과라고 2가지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심리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 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때 본인은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의 과실 따위를 참작해서 본인 책임을 감경해 주지 않는다. 이 2 지문은 뭐 여기저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잘 안 돼요. 안 돼도 외우면 되지. 잘 나오는 거 외우는 거예요, 그냥. 2가지 일단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게.
효과가. 뭐하고 뭐? 그거. 그거. 지금 좀 전에 10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거. 이 머리 팍 떠올라야 돼요. 그쵸? 뭐였어요? 다시 한번. 유권자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들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들을 심리 판단하지 않는다. 표현들에 상입하면 본인은 100%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감경해주지 않는다.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몰라도 그거 외우면 맞춰요, 그분은. 이해는 했는데 안 외우신 분들, 이분들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그게 박혀있어요, 효과가. 그리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여기 따로 이제 잠깐 나오죠. 이 중에서 잘 나오는 게, 뭐 요건 3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대리선 요 정도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 이놈. 이 사례로 나와요. 사례라 하면 누가 등장해요? 어느 분이? 가불병이라는 분들이 등장하지. 얘네들이. 이게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되면 문제는 그렇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그 사례 형태의 문제, 경기가 생기죠. 우리 민법분들은. 학계로는 계산 문제의 경기를 느끼고, 민법은 사례 문제의 경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 읽기가 싫어요. 일단 갑으로 시작하면, 이 읽기가 싫어져. 갑은 뭐 이래, 아유, 아주 화나죠. 여긴 거예요. 무권대리가. 대부분의 기출문제의 무권대리는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일단 확인할 건데, 밑에 지문은 사례와는 관계없이 무권대리 일반적인 거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대리 이렇게.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오늘 프린트를 먼저 잠깐 보면, 보충자료 먼저 간단히 확인할 거 몇 개 하고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임의대리권의 범위라고요. 임의대리인이 어느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가? 이 판례를 기억하셔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지문이 머리에 일단 박으셔야 돼요. 일단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푸네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머릿속에 없는데 아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될 건 넣어야 돼요. 박스 안에 기본이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대리권의 범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고 기한도 연기해 줄 수 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 다음에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더니 면제시켜주고 왔어. 이 맞아 뒤진다 그랬어요, 본인한테. 그렇죠? 2번. 아무것도 아니야. 돈 받아오라고 시켰더니 불쌍하다고 면제시켜줬어. 이 받아오라고 시킨 사람이 어이 잘했구나. 그럴 리가 없어요.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돈을 건네주면서 이거 예금하고 오라 그랬어요. 왔는데 돈봉투를 갖고 왔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대. 이놈도 맞아 죽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게 판례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일도 있나 싶은 게 되게 있어요,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상식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있고 판례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니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박스 안에 있는 건 일단.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게 그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각과 을이 계약을 하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지만 얘 해제 권한은 없죠. 계약 해제 권한 없다고 그랬어요. 해제 권한이 없다면 상대방이 만약에 해제를 할 때 이걸 수령해서도 안 되죠. 해제할 수 있는 능동대리권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해제의사 표시를 수령해서도 안 돼. 여기서 플러스해서 얘가 을과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얘가 계약금을 이렇게 건네준 게 있어요. 근데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얘가 만약에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얘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죠. 근데 얘 계약금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을한테 받았죠. 을과 계약하면서 을이 건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을한테 줬어요.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데 을한테 줬어. 을이 받아버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왜 안 돼요? 해제 권한이 없으니까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로 인하여 반환되는 금원, 계약금, 이걸 병이 반환을 해. 반환해야죠. 그렇죠? 이걸 을이 수령을 했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거기 그 밑에 있는 판례예요. 근데 문구가 좀 까다로워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하여 상대방 의사를 계약 해제 등의 일체 권한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이 상대방의 의사가 해제 의사예요. 그 해제란 말이 빠져 있어요. 판례가 생략을 해버렸어요. 왜? 해제 권한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해제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앞에서 해제 권한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해제자를 쏙 빼고 그냥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 의사는 뭔 의사를 말한다? 상대방 해제 의사. 나아가 금원수수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반환되는 계약금 수령 행위에 대한 대리권까지 당연히 수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어요. 계약 해제로 반환되는 돈을 을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판례는 이렇게 촌스럽게 말을 안 해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계약금액에 반환되는 계약금의 수령 행위에 관한 대리권까지 당연히 수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요 문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요 문구가. 촌스럽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머리 팍 그거 하나 왔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118조. 118조는 임의 대리인이면서 범위가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보충규정. 밑줄을 이렇게 해놨죠. 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고 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따로 딱 떼서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제 118조는 임의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다.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에 불과할 리가 없어. 뭔가가 더 있어 이거는. 그걸 틀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판례 고문구를 잘라서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하다 이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불과하다. 불과하다고 출제해야 되면 옳은 지문이야. 옳은 지문. 보충 규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아예 없는 표현 대리나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11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적용되지 않는. 그 다음에 외울 거 2번에 관리행위. 보존해. 관리행위 중에서 무제한할 수 있는 보존행위. 그 밑줄 그어놨죠. 보수소신 미폐기. 이 외우자 그랬어요. 보수소신 미폐기. 4번에 안 되는 거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할 게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이나 사채로 빌려주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기출문제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했죠. 다음 중 임의대리인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해서 답이 요거예요. 예금을 찾아서 사채. 이게 답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외워야 돼요. 아유 외워도 까먹어요. 또 외우면 돼요. 또 외우면. 그래도 까먹어요. 아니 그럼 또 외워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외워져요. 외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또 하나가 대리권 제한 관련된 124조. 첫째로 임의규정이라는 거 하고 허용되는 거 6개 또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본인이 허락한 경우. 다툼 없는 단순 채무행, 주식 명의에서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 채무자의 변호사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 재산이 강제 집행될 때 배당에 참가하는 것. 그 다음에 차주가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그 중에 다툼 없는 단순 채무행위라든가 이전 등기 신청, 사채 알선 업자에게 한 변제 이런 것들은 이미 기출이 된 바가 있다. 허용되는 것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 대리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대리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14조부터 136조까지 대리권 조문 자꾸 읽어주셔야 돼 이거. 조문이 23개나 있어요. 대리 파트에는. 우리 법률의 목적 관련해서는 조문이 103, 104, 105, 106 네? 103조 반사회질성에부터 103, 104, 105, 106 4개밖에 없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도 107조부터 시작해서 113조까지 다 합쳐봐야 10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놈의 대리는 조문이 23개야. 조문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문 외우시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조문에서 그냥 나온단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꾸 읽어주셔야 돼 이것도. 요거 읽고 몇 가지 판례에서 한들 딱 머릿속에 넣어두면 대리 문제는 그냥 다 풀립니다. 내용은 어려워도 문제는 쉬워요.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9페이지 26번.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복대리나 무권대리에서 지문이 한두 개씩 차출이 돼요. 보통 대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 5문제가 다 삼면관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한두 지문은 복대리나 무권대리에서 차출한다고 해요. 지문 자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이 복대리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범죄를 행위한다. 틀렸어요. 왜? 복대리는 제가 개념부터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문도 있어요. 123조 1항. 뭐라고 돼 있죠? 안 해왔는데 괜찮아. 123조 1항인지 몰라도 돼. 복대리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렇게 돼요. 본인을. 그게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대리? 본인의 대리. 누굴 현명해야 돼? 본인을.
틀린 거예요. 1번이 답이야. 그렇죠? 이런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뭐가 어려워? 복대리 뜻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점수 주려고 내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이건 점수 주려고 낸다고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2번 수권이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118조 물어보는 거예요.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그렇죠? 118조 물어보는 거예요.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118조 조문 2호에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 개량행위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결국 1번, 2번 다 조문이에요. 그렇죠? 3번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고 어유 라이언, 타이거도 사용할 수 있어. 사자뿐만 아니라 타이거도 사용할 수 있어. 네? 사용할 수 있어요? 있겠지 뭐 없겠다. 이때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당연하죠. 복대리는 대리인이고 사자는 사자니까 복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되겠죠. 4번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이 계시게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이것도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127조.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 뭐가 있죠? 사사성파. 사사성파. 이렇게 외워요. 나눠서. 사는 본인만, 사성파는 대리인. 본인은 뭐만 대리권 소멸 사유예요? 사망. 제가 분명히 본인은 사망만 대리권 소멸 사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봐. 본인 성년 후견 계시나 파사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또 물어봐. 그래도 왜 본인은 아닌가요? 아니 왜 아닌 걸 왜 물어봐? 법에서 아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아닌지를 왜 물어봐요 도대체? 환장합니다. 그리고 시험 지문에 다음 중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답을 이렇게 해놨어요. 본인, 사망, 콤마, 성년 후견 계시, 콤마, 파산.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답이냐? 아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랬더니 아 여기 대리인 생략된 거 아니네. 누구 맘대로 생략을 시켜요? 아 이걸 누구 맘대로 생략을 시켜? 에?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 사망, 본인 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야.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이걸 못 골라요. 못 고르고 이게 왜 답이냐고 자꾸 저한테 때렸어.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외워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명확해요. 대리 문제는. 조문 물어보는 거야. 헷갈릴 것도 없어요. 본인은 뭐만 대리권 소멸 사유다? 사망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통 대리 소멸. 이것만 해놨어요. 대리인이 이렇게 해놨을 뿐이. 아시겠죠? 저한테 떼쓰지 마세요. 본인 성년 후견 계시나 파산도 대리권 소멸 사유로 해주세요. 떼쓰지 마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되도록 돼 있을 거예요. 4번 옳은 지문이고. 5번은 대리인이 수인인 때. 아니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119조. 원칙이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원칙이 무슨 대리? 각자 대리.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전부가 2번 빼고는 3번 빼고는 전부가 조문이죠? 조문이에요. 27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하다 복대리 또 물어보고 있네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하다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자 그럼 이쯤에서 복대리를 다시 한번 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2페이지 복대리 다 아는 거예요? 의 뭐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 특징 머리에 박아야 돼요.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 그렇죠?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3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 복대리인의 복인권 가면 뭐라고 나와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한 복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틀린 문제로 이렇게 가끔 출제를 하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복인권을 갖는다. 틀렸다. 그렇죠? 그렇게. 3번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한다. 4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복종한다. 5번 복대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6번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 두 가지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특징 머릿속에 받고 조문 일단 3개 120조부터 122조까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다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고 그 책임은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고 다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 그 지명한 자가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다는 걸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 이때만 책임 전환이에요. 책임 감경.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법정 대리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전환. 이 조문 많이 안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읽으시라 그래도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읽어주세요. 자, 밑에 반가라 위반. 부득이한 사유는 본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발생한 사유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을 불문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대리인 자신의 직접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분양대행처럼 이런 것들은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거기 이제 중요한 것들이고요. 오른쪽 복대리인의 지는 123조 1항 2항 조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일단 요 정도 체크해드린 걸 머릿속에 딱 들어 있으셔야 복대리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27번에 1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무슨 책임진다 그랬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조문이.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자, 아까 외운 거 보수소심 미폐기 중에서 요게 요거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는 보존 행위니까 본인의 특별수권 따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응? 아까 체크한 것 중에 보존 행위 박스 쳐놓고 거기 제가 보수소심 미폐기 밑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네. 그 중에 요거 말하는 거 요거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틀렸죠. 특별수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표현대리입니다. 3번, 4번, 5번. 3번은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예요. 그렇죠?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서는 딱 하나가 나와요. 시험 지문에. 요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거 나와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한 경우 이것도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성립한다. 그 다음에 4번은 대리권 수여 표시인데요. 자, 대리권 수여 표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에듀프로 학원이 여기서 지금 노원에서 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쯤에 에듀프로 의정부 뭐 분원 해갖고 학원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학원이 생기게 된 과정이 이 에듀프로 사장님, 원장님 친구분이 니네 좀 유명하니까 명칭 좀 쓰자. 그래서 그래 써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듀프로 의정부 분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 원장님이 이분이 요약서를 주문을 했어요. 여기 거 말고 개인적으로. 근데 그 대금을 안 주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요 인쇄소에서는 어디로 달려와요? 여기로 달려오겠죠. 달려와서 당신네 이름 쓰는 학원 분원이 인쇄비를 안 줬다. 인쇄비 내놔라 그러면 여기 원장님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 사람한테 인쇄 계약, 요약집 주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그러겠죠. 실제로 줬어요, 안 줬어요? 뭐만 했어요? 명칭만 쓰라 그랬죠.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게 대리권 수요 표시예요. 뭐를 맡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명칭이나 직함 따위로 사용 승낙하거나 묵인했다.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마치 대리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예요. 그럼 결국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거니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요 본원과 저쪽 사이에
의정부 그 분원 사이에 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성립하는 게 권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4번이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드린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계만, 명칭만 쓰게 하는 관계. 이것만 있어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5번은 권한 넘은 표현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권한이냐 아니냐. 권한이 있어야 이걸 넘은 표현들이라고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닌 거 2개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제가. 아닌 거. 하나가 사실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또는 증권회사 투자 상담이라고 나오거나 또 하나가 교회 대표자. 요 2개가 나오면 교회 대표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비법인 사단 대표자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해서 이 권한이 아닌 것들. 그러면 이게 권한이 아니니까 예컨대 증권회사 투자 상담 역할을 하는 자가 투자를 받아버렸다. 이게 권한이라면 126조의 권한이라면 권한 넘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권한이 아니니까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또 요 경우에도 교회 대표자나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교인총회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이나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매각을 해버렸다. 이걸 권한으로 하게 되면 권한을 넘은 행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권한이 아니니까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요 2가지 표현이 나오면 이건 126조의 권한 아니다 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 2가지 표현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돼요. 이걸 빼고는 다 권한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5번에 뭐라고 했어요? 법정 대리권이라고 되니까 권한 되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을 하는 권한 넘은 표현들은 성립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옳은 거 3번. 표현들이도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나오는 지문은 늘 나오는 게 나옵니다. 28번. 1.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 답 주는 거죠. 여기 있잖아. 사성 대리권 소멸하죠. 1번이 답이네요. 2번 대리인이 여럿 있어. 각자. 맞죠? 아이 징그러워요. 3번 본인 허락이 있으면 쌍방들이 되죠. 124조. 본인 허락이나 채무행은 할 수 있다. 4번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해도 원칙이 유효한 대리.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어요. 대리권 남용도 다 필요 없어요. 대리권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비진이 표시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 하게 되면 뭐가 하나 들어가요? 대리권 남용 이게 들어가요. 비진이 표시 적용 범위. 5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중도금 장부 수령할 권한이 있다. 주둥이 아파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29번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깔끔해요. 직접적이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거지같이 물어봐도 예? 그냥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깔끔하게 이해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짜증 확 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 할 수 없는 거 그러라는 거예요. 답 하나밖에 없어요. 5번 은행 찾아가지고 막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사채라는 말이 없는데 아니 개인에게 빌려주는 게 사채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채라는 말이 없는데 아유 그런 거 자꾸 개인에게 빌려주는 게 사채라는 말. 안 되는 거예요. 4. 1번에 미, 2번에 패, 3번에 소. 네? 여기 있잖아요. 소, 미, 패 있잖아요. 여기.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외우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는데 외우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외웠는데요? 네. 그럼 자격증 못 드려요? 뭐 이러는 거예요. 출제하는 의도가. 아시겠죠? 깔끔한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간혹 이렇게 30번처럼 사례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일반 대리가. 갑의 대리 늘은 갑수의 부동산을 병에게 팔기로 약정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틀린 거 골라라. 1.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으니까 계약금 수령할 수 있죠. 예? 1. 계약금 수령할 수 있어요. 2번. 갑의 대리인 을이 있고 을이 병과 계약을 했는데 이 자식이 기망을 했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을이 병의 기망이네. 예. 을이 병의 기망 행위로 이렇게 대리인이 속았죠. 본인이 속은 게 아니죠. 그래도 116조 1항에 의하면 대리인이 속았다면 본인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의무를 누굴 기준으로 하도록 대리인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을이 병의 기망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에 을이 계약서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갑의 도장을 꾹 찍었어요. 을이. 이거 대리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 있죠. 보세요. 행위자는 을이고 명의인은 갑이죠. 이럴 때 우리 판례가 두 가지 경우로 나가죠. 하나가 뭐예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하죠.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갑으로 확정되면 얘는 대리가 되는 거고요. 계약 당사자가 을로 확정되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먼저 확정을 했는데 얘야. 얘가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 중에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을이 갑을 위하여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는 경우 갑이 본인이기 때문에 을은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판례 문구예요.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게 아니야 얘는. 얘가 매도인이 아니에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은 대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판례 문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4번 그런데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요거 3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에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네 안 했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고 그냥 계약서에 갑의 이름 쓰고 갑의 도장 썼다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행위자와 명인이 다른 경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리행위 될 수 있지만 아예 4번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더란 말이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그 다음에 끝이 본다예요 추정한다예요? 본다예요. 이런 거 외워야 돼요. 나올 때마다. 본다.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은 을의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안 된다니까. 그렇죠? 이게 답이죠.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늘 나왔다는 거죠. 답은 5번. 31번 복대리 1.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를 대리한다. 이 성질나 이제는.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답이 이거야. 그렇죠? 출제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하나? 나보고 이걸 틀리라는 거예요? 이런 건 맞춰줘야죠. 그렇죠? 내가 맞춘다 이 자식아. 1번 딱 체크하면 되죠. 대리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리하죠. 2번 조문 그대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3번 본인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4번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과 똑같이 선임 감독의 권한. 5번 조문 지명했다. 불성실함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조문 그대로. 자 3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요건이 3가지였어요. 자 좀 전에 봤던 거. 일단 권한이 있을 것. 첫 번째 요건이죠. 그 권한에서 빠진 거 이 2가지만. 나머지는 권한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걸 넘은 행위가 있어야 되죠. 넘은 행위는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가 대리행위여야 한다. 뭐여야 된다고요? 대리행위. 예를 들어서요. 갑이요. 을에게
토지와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면서 대출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서류 가지고 대출 받아오면 되죠. 예? 그럼 얘는 무슨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출 권한. 그렇죠? 내가 그랬어요. 권한을 넘었죠. 넘었는데 이 매각하는 행위할 때 을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매각하는 경우. 또 하나가 자기 거라고 매각하는 경우.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 쳐서 팔아먹은 놈이 있었어요. 대출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더니 그 서류 가지고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하고 팔아먹은 놈이 있어요. 대리 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지 이름으로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놈이 이놈이 내가 갑이네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을이 병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갑이다 이렇게. 갑의 이름을 도용했죠. 이것도 대리행위 아니에요. 아니면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는 행위는 일단 뭐여야 된다? 대리행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남편이 회사를 간 사이에 부인이 남편 서류를 빼내서 지가 직접 대출받았고 강원랜드로 가면 걸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을 데려가서 갑 탓이라고 할게요.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을 데려가가지고 네가 갑이라고 해서 돈을 빌려라. 은행 가서. 그래서 요 놈이 가가지고 내가 갑이다 이렇게 빌렸어요. 대리행위 아니에요. 아니니까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행위여야 돼요. 또 하나가 기본 권한과 넘는 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나와요.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머리 박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상대방에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정당한 이유가 뭔지를 이해를 잠깐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대출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팔아먹어요, 병. 이때 병이 을이 믿음직하게 생겼어, 정말. 주위 평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딱 얘기해. 그걸 믿고 그냥 사.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정당한 이유는 도대체 뭘 갖고 판단해야 되냐? 서류. 을이 지금 갑으로부터 대출 받아올 권한을 받았는데 팔아먹었잖아요. 병의 입장에서는 이 을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냐? 그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뭘 갖고 확인한다? 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병이 을과 계약을 할 때 을의 주위 평판, 을의 생김새 같은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류, 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필증, 과 같이 누구든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정 가지고 판단을 해. 그래서 그걸 다 확인했어. 그랬더니 완벽해. 그럼 얘는 을에게 매각 권한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겠죠. 선의무과시거든요. 이게 정당한 이유예요. 그래서 권한 넘은 표현들은 딱 세 덩어리가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2번에 1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권한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요 두 개만 안 된다니까. 요 두 개만. 요 두 개만 안 된다고. 요 두 개만.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러면 돼요. 예? 본 적 없는데 이거만 안 된다고. 이거만. 나머지는 된다 그러면 돼요. 된다. 복대리인의 권한도 된다. 2번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그죠? 등기 신청 된다. 된다. 이것만 아니면 된다. 사실행위하고 교회 대표자 이것만 아니면 된다. 이거 3번 된다. 4번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내 대표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대표자라고도 나왔고요. 비법인 사내 대표자라고도 나왔어요. 안 된다. 이게 답이야. 5번 동종 아니어도 된다. 답이 옳은 질문이죠. 동종이 아니더라도 된다. 그렇죠? 응? 틀릴 게 없어요. 대리 문제는. 틀리고 싶어도 틀릴 게 없어.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가 나왔어요. 33번이 협의의 무권대리 기본이고 34, 35, 36이 다 갑을병. 예? 사례 형태로 나와요. 무권대리 이렇게. 자, 그럼 무권대리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 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4페이지. 문제집 말고 오늘 보충자료. 제가 왜 굳이 프린트를 나눠드렸을까요? 쓰기 싫어서. 팔이 아파. 아유, 쓰기 싫어서. 자, 계약의 무권대리.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게 일단 유동적 무효고요.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됩니다. 그 중에 추인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개념이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를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하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형성권.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때는 전부를 추인해야지 일부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은 없다.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가로 1번. 추인권자 본인이고요. 누구에게 하느냐? 무상성 기억하자 그랬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하여야 추인의 효력이 있다. X. 꼭 상대방에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요거 안에서 꼭 하나 기억하실 거.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안에서 꼭 기억하실 거 하나. 이 경우 본인이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을 몰래 갖다 팔아먹은 후레 자식 놈. 이놈 1억짜리를 몰래 팔아먹었는데 2억이 팔았어. 아버지 입장에선 잘했구나 내 자식아 소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는 이 아버지 소유 A 땅을 후레 자식 놈이 몰래 빼다가 팔아먹었는데 아유 2억을 받았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혼내기는커녕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게 추인을 했습니다. 근데 잘했구나 내 자식아 할 때 상대방이 그 옆에 있냐 말이지. 없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지만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는 사이. 그 사이에는 상대방에게 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하고 따라서 요 사이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요거를. 꼭 상대방에게만 추인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 B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추인 아닌 거 장기간 방치. 장기간 방치라는 키워드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개무시. 장기간 방치는 솔직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개무시. 개무시란 말 나오면 아 이거는 추인 아니다 그러면 돼요. 3번 추인의 효과. 소급한다. 머릿속에 꽉 박으세요. 추인한 때부터 장래효다. 뭐 이따구로 맨날 나와요. 이것도. 조문에서는 분명히 소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구나. 최고.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추인할 거냐 말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에게 물어보죠. 무권 대리인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꼭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지 않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틀렸나? 또 그래요. 본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인데 그래 본인 스스로 답을 만들어. 만약에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없으면은 무권들한테 최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또 본인이 만들어 지문을. 아유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니까 누구한테만 본인한테만 답을 만들지 마세요 본인이. 그리고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과 행위할 때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든 몰랐든 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기억하셔야 되죠.
이 결과, 이게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추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마지막으로 추정이 아니라 본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효과. 발신주의, 추인 거절, 본다. 딱 버렸습니다. 철에는 성리인 경우만 인정이 된다. 그랬었죠? 예? 예, 그런 것들.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계약의 무권대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 또 다 풀립니다. 보겠습니다. 11페이지로 문제 33번.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튼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상대방이 무권대리 동의하다 단독행위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본 적 없어요, 우리? 제가 이거 단독행위는 강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 기억이 뭔지 몰라요? 그럼 몰라. 체크. 넘어가요. 모르는 걸 왜 부여잡고 있어? 듣도 보도 못한 걸 왜 부여잡고 있어요? 넘어가. 니은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구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네. 틀렸죠, 니은? 답은 1, 2, 3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렇죠? 근데 1, 2, 3에 디귿은 없어요. 아니, 지금 니은이 분명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 2, 3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1, 2, 3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디귿은 없잖아요. 그럼 디귿은 옳은 거예요, 무조건. 디귿,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확인 차원에서 읽은 거예요. 리얼 무권대리인은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추인 유무에 따라 효력의 여부가 결정된다. 맞죠? 예? 그럼 리얼 옳은 거예요? 자, 미음, 무권대리 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아까 무상승이라고 그랬어요. 예?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미음 틀렸네요? 그럼 틀린 건 니은, 미음이네요? 답 몇 번? 3번. 기억 몰라도 돼요? 예? 기억 몰라도 돼요? 아유, 그럼 여기에 혹시 기억이 들어있으면 어떡해? 기억, 미음, 미음 있으면.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왜 생각을 해? 아유, 혹시라도 그렇게 안 내요, 그렇게. 그렇게 안 내, 안 내. 그렇게 낼 거였으면 여기서 그렇게 냈겠지. 그렇게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답은 일단 니은, 미음. 그럼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136조에 의하면 단독행위 무권대리 규정을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 단독행위 무권대리에다가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끌어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만을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럼 먼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가 뭔지만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아까 갑이을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줘요. 그럼 을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고요. 기한 연기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뭐는 없어요? 해제권 없죠? 근데 해제를 했어, 이 자식이. 을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해제했다. 해제권이 없는 자가 해제했으니까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아, 맞잖아요? 네. 해제권이 없는 놈이 해제했으니까 무권대리고, 해제는 단독행위고, 그러니까 단독행위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럼 결국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을이 해제했죠? 능동이에요. 능동이에요? 만약에 병이 을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해요. 병이 을 이거 수령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수령했어요. 수령 권한 없는데 수령했죠? 무권대리죠. 이것도 무권대리죠. 그럼 위에 것도 무권대리고 밑에 것도 무권대리인데 위에 거는 능동이고 밑에 거는 수동이고, 그러면 위에 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능동대리의 무권대리, 밑에 거는 상대방 있는, 밑에 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수동대리의 무권대리. 이렇게 돼요. 왜 이걸 굳이 설명을 이렇게 나눠서 했냐? 나눠서 규정이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을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경우,
또는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다투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고 요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병이 을에 동의받아 한 경우 요것만 규정이 돼 있어요. 136조를 나중에 읽어보면 위에 거는 동의받거나 얘가 을에게 대리권, 해제권이 없다는 걸 다투지 않은 경우, 밑에 거는 병이 을에 동의받아 이런 식으로 요것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럴 때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6조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규정인데 능동과 수동을 나눠놨어요. 조문 자체를. 그 중에 기억, 상대방이 얘가 해제권이 없는 자, 따라서 해제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를 한 경우, 그 말이에요. 기억이. 얘 동의받아서 해제했고 얘가 수령을 했으니까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 그대로 적용해서. 네? 136조. 아주 까다로워요. 136조. 조문 자체가. 계약의 무권대리도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단독형의 무권대리까지 나오고요. 그것도 능동과 수동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이렇게 예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136조는. 근데 그냥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규정도 있구나. 두 번째 능동과 수동을 나눠놨구나. 여기에 대해서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하는구나.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있구나. 추인할 수 있구나. 요렇게만 연결시켜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몰라도 되고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아시겠죠? 그게 기억의 의미입니다. 34번부터는 사례 형태죠.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다음에 단독 상속했다. 자,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병에게 팔고 무권대리죠. 예?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땅 1억짜리를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 5천에 팔았다. 아까 2억에 팔면 아버님이 띵짓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근데 5천에 팔면 뒷목 잡고 쓰러지세요. 사망하세요. 상속이 일어나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버님이 뒷목 잡고 이거는 다 뺀 거야 지금. 아버님이 놀라 쓰러졌고 돌아가셨다. 그래 이런 건 다 뺀 거야. 드라마의 한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에? 아버지 팔았는데 얼마에 5천에 이렇게 그래서 상속된 거야. 간단한 거예요 문제 자체는. 그랬죠? 틀린 것 걸로래요. 1. 갑병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2. 병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3.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을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병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을은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경우에요. 얘가 지금 1억짜리 5천에 팔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요 놈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해요. 뭘 후회해? 네? 내가 불을 했구나. 그거 후회하면 후레자식이 아니죠. 뭘 후회해요? 아유 너무 일찍 팔아먹구나 내가. 네? 다른 일로 아버님을 놀래켜 드렸으면 내가 상속받아가지고 그걸 후회를 해 이 자식이. 네? 아유 다른 일로 아버님을 아버님이 저렇게 고혈압인 줄 알았더라면 네? 다른 일로 열받게 해서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얼른 상속받았고 1억을 받고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 예? 괜히 몰래 파느라고 내가 5천 손해를 봤네. 그거 후회를 해요 이 자식이. 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까지 상속을 받았지. 그래서 달려가요 병한테. 달려가서 나 추인을 거절하겠다. 그래서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부터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병이 말소해줄 리가 없잖아요.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엠마 너 지난번에 병한테 팔아먹을 땐 대리인이라고 팔아먹었지? 네. 근데 이제 와서 상속받아놓고 무권대리라고 말을 바꿨지? 네. 말 바꾸는 걸 반원이라고 하고 민법은 그건 금지 이 자식아. 금반원 원칙. 신의성실 원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식아. 말 바꾸면 안 돼, 임마.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무권대리 행위로 매각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후 본인을 단독 상속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판례 문구란 말이죠.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인 거절을 못하니까 말소 등기 청구 못하고 말소 등기 청구 못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가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유효.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을 때 정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 엠마 너 땅 사용료 내놔 자식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계약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굳이 판례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틀린 거 하나 골라라 하면 4번이에요.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해요. 그렇죠? 2번 유효도 맞고요. 3번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고요. 5번 정에 대한 등기말소도 청구할 수 없어요. 문제가 1번이에요. 이것도 틀린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수정답으로 1번을 제가 죽어라고 치란 작년에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거지 같은 것도. 이것도 우리 판례하면 결과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도. 그렇죠? 우리 판례가 이 경우에는 추인 거절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서 병은 권리를 취득한다가 돼. 그쵸? 1번도 틀린 걸로 복수정답을 해줬어야 되는 문제예요. 안 받아줬어요. 4번만 그냥 정답으로 확정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아니, 무효라니까. 유효라니까. 1번은 유효라니까. 이거 유효가 되고, 이등기 유효가 되고, 병 소유권 취득하고, 병과 관련한 정도 소유권 취득하고, 따라서 병이나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네, 4번만을 확정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35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토지를 팔았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병이 갑에게 최고했는데 갑이 확답이 안 했다. 갑은 뭐 한 걸로 본다? 아까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1번 일단 틀렸네요. 2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을 때 을은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틀렸네요. 추인 거절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3번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 추인, 아까 뭐라 했어요?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상대방 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 그랬죠. 3번도 틀렸네요. 4번 을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자, 136조는 딱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 계약을 이행할 것인가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근데 을 자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5번 갑이 추인한 후에는 자 갑이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병에게 추인했으니까 병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34번 무권리자 아니 무권들이. 36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팔고 인도와 동시에 등기를 맞춰줬다. 틀린 것 골라라. 1번 갑병 사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을병 사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없다. 무권 대리니까. 그렇죠? 2번 갑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있죠?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다. 악의라면 철회할 수 없다. 4번 또 나왔어.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없죠. 그래서 5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5번 답이죠. 그렇죠? 이거 자꾸 기억.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을 때 무권 대리인은 추인 거절할 수 없고 다시 한번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그래서 병이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렇죠? 딱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대리 문제, 무권대리까지 사례까지 풀어봤지만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다 맞출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